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1부 음악치료의 철학적 기반 제1장 음악치료의 주요 철학과 접근 4. 인본주의적 음악치료 접근 철학과 접근 제3의 세력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과 총체적인 접근으로 다룬 심리학을 창시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가치관과 이를 다루는 다른 심리학적 접근을 존중하며 인간 행동에 대한 새로운 탐색에 의미를 두었는데, 이러한 타 접근에 대한 존중은 다른 심리학 분야의 개념 공유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인본주의 심리학의 성장은 여러 면에서 과학주의 심리학 분야의 엄격한 실험적 절차에서 분리되어 발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실험적 설계나 행동주의적 접근이 인간 현상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큰 한계가 있고, 과학적 접근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철학에 공헌한 심리학자들은 메슬로우와 로저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창시자인 메슬로우는 제1세력이었던 정신분석의 정신병리적인 측면이나 제2세력이었던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계론적 측면과 환원론적 그리고 결정론적 방법을 비판하고 제3세력의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기초를 닦은 심리학자다. 인본주의적 심리학은 통합된 존재로서 인간의 주체성과 전체성에 기초한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인간다운 본성을 추구하고 이해하며 자기 실현을 꾀하고 인간의 성장을 중점으로 하는 심리학으로, 메슬로우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심리학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메슬로우의 인본주의 심리학의 발전은 칼 로저스가 계승하였는데, 로저스는 훌륭한 삶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즉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재질을 발휘하여 자신을 완벽히 이해하고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상담, 성격, 치료 분야에 실질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의 발전과 시각의 변화는 초기 인본주의 심리학의 발전과 현대 인본주의적 시각이 발달되는 데 기초가 되었다. 1. 인본주의 철학과 인간관. 인본주의 철학의 기원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인본주의 심리학은 현 세기의 실존주의적 그리고 현상학적 사고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키얼케가드, 허슬, 헤이데거, 버던, 샬트레와 같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가 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라는 존재론적 분석을 통해 인본주의 심리학의 성장의 기초를 낳았다. 이 시기의 기본 믿음은 모든 인간은 개인적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논리와 이성적 사고를 통해 자기 깨달음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정립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들은 독창적인 인본주의 인간관을 형성하였고, 이것은 인본주의 음악치료 철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음악치료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과 실제인 만큼 치료의 과정에서 어떠한 인간관을 중심으로 음악을 활용하는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인본주의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자체는 물론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총체적인 시각을 포괄하는데, 버전탈은 인본주의 인간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을 단일 유기체로 보기보다는 다른 창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속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본다. 로저스는 인간은 통합된 유기체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본성과 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즉, 인간에 대한 일반화는 개인의 중요한 특징인 독창성을 없애는 일이므로 일반화될 만한 이론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개인별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 고려하며 모든 사람에게 있는 타고난 잠재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기계론적 사고에 반하는 인간의 가치, 선택력, 창의성, 자기 실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심리학은 항상 인간의 내재된 잠재성에 관심을 가지며 모든 인간 행동을 하나의 인간적 맥락에서 본다. 또한 로저스는 인간 유기체가 분화, 협동과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선천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개인은 잠재된 능력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내재된 동기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는 삶의 중요한 에너지이며 자원이라고 하였다. 셋째,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둔다.
인간의 의식이란 감각적이며 개인적이고 상황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의식의 경험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혹은 정신적인 반응과 이해의 총체로 성의된다. 경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동반하는데, 한편 개인에게는 일관성과 확실성에 대한 본유적 동기가 존재하므로 이 두 가지 경향성이 타협하여 변화의 과정에서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인간의 주된 관심사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들이 모두 동일한 정도로 인식되기보다는 의식의 정도에 따라 달리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경험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개인이 지니는 경험 자체에 대한 태도와 시각은 매우 주관적이고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태도와 시각은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넷째, 인간은 의도가 바탕이 된 선택을 행사한다.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선택이란 경험에 따른 것이다. 인간은 의식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된 경험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의 초월적인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자기의 시도나 변화에 대한 의지를 추동할 수 있다. 또한 선택은 내재된 의도를 암시해준다. 인간은 목적의 가치를 인식하고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의도를 지향한다. 인간 행동의 의도는 내재된 본연의 정체성 형성에 공헌하는데, 여기서 정체성이란 다른 개체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택을 통해 본인의 의도를 추구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은 변화한다고 본다. 루드는 인간은 변화를 지향하려고 하는 성향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동질 정체의 원리와 변화를 추구하는 이질 정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인간은 보수와 변화 그 양자를 모두 지향하며 휴식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변화와 불균형도 갈망하는 것이다. 실존주의에서는 개인이 표상하는 모든 것은 고정되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대립되는 성향은 존재와 성장으로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성장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것이 실제 존재하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존재 상태는 매 순간마다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본주의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기 규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는 행동을 시작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인간은 외부의 힘으로 통제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이며, 행동을 선택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사상들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로저스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문제의 과거 역사보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였다. 이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관점이나 사고, 그리고 경험하는 세계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함에서 내재된 본능, 욕구,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 과거의 경험 대신 현재의 의식적인 선택, 내면의 욕구에 대한 결정,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 양상들에 초점을 둔다. 또한 인간은 하나의 전체적 존재라는 시각에서 행동을 행위자 입장에서는 물론 관찰자 입장에서도 보도록 한다. 개인의 고유한 견해와 태도에 따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결정되므로 타인이 보는 외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그 요인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객관적 시각보다는 이러한 주관적 시각의 영향과 이에 대한 반응을 규명함으로써 경험된 다양한 시각과 자신과의 통합을 추구한다. 2. 인본주의적 음악 치료 개념. 1. 욕구 충족과 음악.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적 인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충동, 동기, 욕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득적이며 본능적 욕구들은 병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 소위 욕구의 계층 이론을 제시하였다. 매슬로우가 중요하게 지적한 점은 인간은 항상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와 목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만족 상태에 이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또한 저차원의 욕구가 충족되면 보다 상위의 욕구가 부상하는 등 전생을 욕구 충족의 과정으로 보았다. 후속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전 단계의 욕구부터 충족되어야 하며 인간의 성장 과정과 단계 특정적 욕구의 발현 형식은 병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매슬로우의 기본적 욕구 충족은 기본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신경증과 같은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욕구 계층 이론에서 음악은 하위 욕구보다는 상위 욕구 충족과 연관이 있으며 극히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음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치료적 활동은 이러한 상위 욕구를 다루어주는 과정을 제공하는데 수동적 혹은 능동적 수준의 음악적 경험은 내재된 욕구의 투사, 규명, 통찰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음악과 절정 경험. 매슬로우는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행복하고 충만한 순간의 절정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심미적 경험, 창조적 순간, 치료적 또는 지적 통찰력, 영적인 경험, 자연에 대한 경험, 경기에서의 성취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등을 맛보는 순간이 있다. 이처럼 최상의 행복감과 완성감을 느끼는 순간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현상들을 매슬로우는 절정 경험이라고 불렀다. 절정 경험은 개인의 인생에서 깊은 몰입과 황홀함을 수반하는 고양된 만족과 환희의 체험을 의미한다. 매슬로우는 이러한 절정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가를 자기 실현 정도의 척도로 삼았으며 계속적으로 이러한 절정 경험을 추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절정 경험에서 인간은 전치된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일지라도 현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 실현을 가능케 하며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체내에 있는 유기적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절정 경험을 통해 인간은 통합을 경험하게 되며 보다 건강하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로저스는 절정 경험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경지에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완전히 기능하는 상태라고 표현하였다. 이 경지에서는 기능에 필요한 지각력과 능동성, 창의성이 발휘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만끽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가 증가된다. 또한 이 경지에서 생산적인 에너지를 재충전받으며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존재임을 재확인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훨씬 더 자발적이 되고 표현이 풍부해지며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행동할 수 있다. 즉흥 연주에서는 이러한 절정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소리를 만들고 소리들이 모여 음악의 형태를 이루며 음악의 시간적 진행을 통해 완성도를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통제력과 결정력 그리고 완전히 기능함을 체험한다. 즉흥 연주의 현상학적 연구는 다양한 인간 심리, 정신 그리고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몰입 상태와 의식의 전취 또한 연구 주제로 다룬다. 이처럼 절정 경험은 음악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자신과의 만남과 통합을 경험할 수 있다. 루드는 음악이란 공간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행동주의 음악치료 접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인본주의적 철학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강화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3. 자기 실현과 음악적 창의성.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두 가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자아 실현은 잠재적 능력 및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둘째, 자아 실현은 신경증 혹은 정신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나 인간 능력의 상실 혹은 감퇴로 인해 오는 심리적 문제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로저스 역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자아 실현을 꾀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어나서 유아는 계속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적 잠재력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대상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이러한 유기체적 경험의 일부가 자기 또는 자기 개념으로 분화된다. 즉 인간은 성장하면서 갖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인식을 얻는데 이것이 곧 자기 경험의 일부가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서 대상으로부터 관심과 반응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매슬로우는 인간은 성장 지향적이므로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자기 실현은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기 실현이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신장시키고 이용하면서 인상을 보람있게 가꾸어가는 지속적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 욕구란 인간이 갖는 가장 최상의 욕망으로 자기 개발과 목표 성취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자세라고 정의했다.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 욕구는 다른 욕구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자기 실현 욕구는 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더 강해진다.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성이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성향 중 하나가 창조성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제기한 심리학자다. 그는 이러한 창조성은 잠재되어 있으며 환경에 따라 발휘된다고 하였다. 창조적 작업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과 능력이 탐색되고 표현될 수 있는데 바로 음악은 예술적 매개체로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다. 음악 만들기, 즉 뮤직싱은 인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고 실현케 하는 경험을 제공해주며 이 과정에서 독창적인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흥 연주된 음악은 판단되지도 평가되지도 않는 클라이언트 고유의 음악이며 창작물이다. 음악 치료에서 음악은 한 개인의 표현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환경 내에서 음악을 받아들이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개인의 무의식에 내재된 욕구에 따라 한 개인은 음악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선천적 음악성을 강조하면서 음악아를 강조하였다. 노돌프와 로빈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들은 음악적 표현과 반응을 어떤 형식으로든 즐길 수 있으며 보이는 음악적 반응의 깊이와 강도가 다양하므로 결국 음악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표현력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내재된 음악적 자아를 자극하고 제한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켜준다. 그러므로 음악적 경험 내에서 자발적인 표현, 자기 실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통합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즉흥 연주 모델은 인본주의나 역동성을 기반으로 일하는 음악 치료사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음악적 기술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이는 음악적 기술이 절정 경험과 자아 실현을 도모하는 데 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접근보다도 음악적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발전시켰으며 또한 그 방법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본주의적 접근은 실험적이고 통제된 연구들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례 중심의 연구만 가능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신분석학파나 행동주의 학파에서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 하지만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견지에서 현실에서의 기능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두 학파에서는 인간을 단지 하나의 반응체로 보고 있지만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능동적이며 선택에 대한 판단력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기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인본주의 음악치료에서는 치료자의 음악성에 바탕을 둔 치료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내재된 동기 유발, 자아 실현, 그리고 절정 경험에 필요한 치료적 역동을 제공해야 한다.